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저번 주부터 이제 이 반도체가 어디에 지어질지, 이 호남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서남권에 반도체 800조를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에 81조가 투자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X 계정에 계속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주식 시장의 반응이 이 발표에 1차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주식 시장의 반응. 네, 그렇죠.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그 화제가 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이 모두 떨어졌어요. 당연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봤고, 네. 이게 왜 떨어졌을까? 원래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고 네. 또 막상 그 뉴스가 발표되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은 상례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 서남권 반도체 말을 또 저렇게 하니까 무슨 서남권이 어딘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광주 전남 반도체 네. 뭐 호남 반도체라고 하면은 전라북도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는 이번에 또 쏙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광주 전남 이 반도체 추가 투자 800조 원. 뭐 이게 이제 처음에 보도가 나올 때는 400조 원에서 뭐 60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막상 또 오늘 발표 때 보니까 최고액으로 예상됐던 600조보다 200조가 더. 네. 그러니까 그 김어준 유튜브에서 나왔던 유시민과의 그 대화에서 나왔던 그 액수보다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낯선 숫자를 봤죠. 네. 그 800조. 800조 원이고 또 뭐 1000조 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1000조라고 하면 미국의 그 부채가 네. 1000조 달러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조국이란 말도 나오고 물론 다른 의미에서의 또 천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실성이 참 없는 액수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 네. 또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별로 입지가 좋지도 않은 그런 이 광주 전남에 이 세운다 네. 이 말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 이게 현실 가능성도 실현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 그래서 네. 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주 전남에 세운다는 반도체 공장은 빨라야 7년 뒤에나 그 착공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그냥 공장 짓자 그러면 뭐 호떡 가게처럼 그냥 바로 가서 뭐 거기다 솥 걸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도 착공 얘기 나와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7년 걸렸어요. 네. 일단 인프라가 중요한데 거기에 있는 용수, 전력,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그 인프라까지 다 갖춰지는 데만 짧아도 7년. 네. 그 이전에 또 인허가 단계까지 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뭐 속전속결 속도전을 한다고 해도 저는 최소한 7, 8년 뒤에나 이 광주 전남 반도체 공장의 윤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그때도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받을 정권이 대한민국의 그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7, 8년 후면 7, 어떻게 8년 될지 후면 모르죠. 정권이 또 뭐 좌에서 우로 바뀔 수도 있고 설사 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그 후임이 이걸 이어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아니 오늘 다음 넘겨주시면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같이 함께 이
네, 보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말한 거는 이제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는 1,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내놨는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신자연 기자, 우리가 400억, 500억 그러면 현실성이 있어요. 네. 손에 잡히는 액수죠. 네.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거나 투자 되겠네. 근데 400조, 800조, 그렇죠. 심지어 1,000조? 네, 1,100조까지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 뻥이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돈이 많이 그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로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하고 네. 또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마무리 못했어요. 네, 완공이 안 됐죠. 거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데 또 광주 전남에 엄청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세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력, 용수,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 인프라 전혀 안 돼 있어요. 호남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부의 그 시행령까지 고쳐가지고 법은 1월 달에 만들어놨죠.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 놨지만 네. 그걸 100% 국비로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0% 인프라를 나라 돈으로 깔아줄 돈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지금 이런 것만 상식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다 이것은 지금 사상 누각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댓글에도 어떤 분께서 게임 머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 돈 게임 자체가. 머니도 1,000조 원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네. 게임 머니도 무슨 1,000만 원 게임 머니로만 해도 네. 무슨 현실성 있는 액수. 네. 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러면 믿지만 무슨 1,000조? 우리가 이 조 위에 뭐가 있냐면 경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 어쩌고 하면 그냥 상상 속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조라는 숫자는 과연 그런 돈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저 두 사람 네. 좌태원, 우재용조차 네. 확신을 못한다. 지금 오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이재명이 네. 그 고맙다고 양쪽을 보면서 절을 하는 인사를 했죠. 인사하는 게 나와요. 네. 그 동영상을 보시면 90도보다 더 숙여요. 이재명이. 네. 오른쪽에 있는 이재명에게도 90도보다 더 숙이고 왼쪽에 있는 최태원 회장에게도 90도보다 더 숙인다. 네. 정청래가 그 첫 번째 유럽 출장 나갈 때 이재명 그 배웅 못 가서 네. 올 때 영접했잖아요. 네. 그때 90도 숙였잖아요. 그보다 더 숙이더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국민 영웅이라 그랬어요. 네. 나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영웅 소리 들은 사람은 옛날에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하고 네. 그다음에 요새 가수 임영웅밖에 몰라요. 그런데 웬 국민 영웅이 2명이나 있단 말입니까? 그 국민 영웅이라 그러면서 90도 이상 양쪽에다가 정말 이재명이 저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남에게 네. 90도 이상 100도 정도 그 허리를 꺾던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네. 그만큼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죠.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남에 또 이게 짓는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돈이 없죠. 첫째. 그쵸?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투자를 설령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된다. 지금 용수 문제만 해도 지금 네. 이재명 정권의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그 100만 톤 이상의 물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곳이요. 전국 5대강 중에서 이 전라남도 광주 전남 지역에 흐르는 강이 어디입니까? 영산강이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섬진강. 그 섬진강은 경상남도와 공유하는 강이지 않습니까? 네.
화개장 터 있는 그 강. 근데 그 강도 경상도의 농업용수로 쓰는데 65%를 지금 전남에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산강은 한강이라든가 영남권의 낙동강에 비해서 유역의 면적이 8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부족해요. 지금 거기가. 농업용수도 부족한 데다가 저수지를 그 호남에만 지금 한 5,300여 개 여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농업용 저수지. 네. 근데 그 물을 끌어온다고들 하는데 자 보세요. 전남 광주에 3,500개쯤 있대요. 그러면 그 농업용 저수지 물을 끌어오면 농사는 뭘로 짓습니까? 농사 안 지을 건가요? 저 땅은? 그럼 그 물을 끌어온다고 쳐요. 네. 영산강 물도 끌어온다고 쳐. 근데 문제는 그 수질이에요. 반도체는 초순수라고 불리우는 아주 청정한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농업용수에는요. 우레아라고 불리는 요소. 네. 그다음에 보론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그건 반도체 웨이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물이에요. 그 물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양뿐만 아니라 물의 품질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반도체 전공정 지금 네. 호남에 짓겠다고 하는 이 반도체 전공정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말이 있어요. 이 반도체 산업이. 네. 그런데 지금 전남 광주권에 원자력 발전소는요. 영광원전, 한빛원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다 됐어요. 지금 사용 연한이. 1, 2호기는 사용 연한이 다 돼가고 있고 3, 4호기는 8년 뒤에 5, 6호기는 15년 뒤에 가동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럼 어디서 전기를 끌어옵니까? 풍력, 조력, 태양광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이 정부는 네.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 그러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로는 반도체를 못해요. 0.01초만 정전이 나면 그때까지 만들던 웨이퍼 다 버려야 돼요. 실제로 대만에서는 TSMC 공장이 이제 대만에 있잖아요. 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그거 지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가지고 2초 동안 딱 정전이 있었어요. 2초. 똑딱 똑딱. 우리 같으면 이거 잠깐 정전됐다가 들어왔으니까 이상 없다? 네. No. 그때 만들던 모든 TSMC의 웨이퍼가 다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풍부한 전력. 두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안정적인 전력.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전력. 그게 전남 광주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그 태양광은 여러분 말 그대로 태양광은 생각해 보자고요. 햇볕이 쨍쨍할 때는 있어요. 네. 근데 1년 365일 쨍쨍합니까? 장마 그렇죠. 어떡할 건데요? 흐린 날 어떡할 건데? 그렇죠. 여름 뭐 장마철만 돼도 풍력, 바람 부는 거, 바람개비 돌리는 거, 그다음에 조력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을 그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바꾸는 데는 여러분이 요새 뭐 배터리 관련 그 업종을 보면 많이 나오는 말 ESS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맞습니다. 이거를 건설을 해야 돼요. 네. 이 인프라에도 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한 거네요. 이중 그거는 삼중. 삼성전자하고 SK 바이닉스가 할 수 없으니까 나라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무슨 돈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제가 좀 숫자를 세어보니까 본인 X에 이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6번이나 7번입니다. 7번인가요? 좀 7번이나 본인이 이제 X에 뭔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넣었는데 그 저희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입니다. 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많아요. 네. 물은 많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개천에도 물이 있고 우물에도 물이 있고 네. 다 있죠. 물이야 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물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 그런 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반도체라는 거는 그런 물로 이제 우리 그 노정태 작가와 함께 이 문제를 수요일 날에 또 네, 토맥 또. 2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네.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돼요. 네. 초순수. 네. 그 초순수가 전남 광주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농업용 저수지 5,300개에서
그중에 전남 광주에 있는 3,500개에서 물을 끌어오고 영산강, 섬진강 물 다 끌어온다 그런 계산인 모양인데 네. 그 물은 이 제명이 말하는 그 충분한 물이 아니다. 물만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다 네. 쓸데없는 물인데 농업용수 저수지에 있는 물 끌어다가 반도체 만들면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저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냈던 기사를 이제 반박하는 글을 낸 거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저 내용조차도 그러니까 맞지 지금 않을 수 있다. 이재명의 그 해명을 좀 보세요. 첨단 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네.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럼 저 관리 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100%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산업통상부의 시행령이 며칠 전에 나왔고 네.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1월에 통과시켜 놨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재원이지. 네. 지금 우리나라가 광주 전남에 갖추어지지 않은 인프라를 위해서 저 많은 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지금 운이되고 있는 게 충청권에 금강물을 끌어온다는데 금강에서 광주 전남 군공항 부지의 그 후보지 네. 반도체 공장 후보지까지 관로 길이가 150km예요. 그걸 무슨 수로 파이프를 거기다 이게 전부 돈이라고. 네. 그 돈을 다 어떻게 국비로 한다는데 발전소는 뚝딱 짓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반도체는 소부장 인프라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소부장 인프라가 수도권의 69.4%, 70%쯤 있고 네. 충청권이 19%예요. 그리고 영남권, 경상도권의 9.5%쯤 돼요. 네. 광주, 전남, 서남권 2%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 기업들이 그렇게 없는데 네. 그 그냥 공장만 뚝딱 재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인프라가 형편없는 곳이 전남 광주다. 그다음에 이 공장들을 돌리려면 석박사급 그 고급 인력이 한 수천 명. 그렇죠. 게다가 또 협력업체가 수백 개. 그 따라와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평택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평택 이남으로는 젊은이들이 안 가요. 평택 이남으로 그 가라고 하면 아무리 월급 많이 준다 그래도 그만두고 안 간다고. 네. 지금 그런데 무슨 수로 평택은커녕 충청도도 아니고 광주 전남에 그 인력이 내려가겠느냐. 뭐 손오공처럼 무슨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뭐 아바타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인력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할 때 네. 그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그 역사 아시죠? 네. 그 요동정벌을 할 때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면서 했던 논리가 있어요. 사불가론. 네 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응?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된다. 일불가. 뭐 또 그 장마철에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불가. 네. 뭐 제가 다 여기서 못 말씀드립니다만 네. 저는 호남 반도체 특히 광주 전남 반도체도 사불가론이 있다. 사불가. 용수, 네. 전력, 인프라, 인재 네 가지가 다 안 되는 곳이다. 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안 되는 이유 딱 사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펼친 것처럼 저는 광주 전남 반도체도 사불가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네. 저건 약간 대통령의 권력으로 진짜 우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불가론 절대 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CEO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게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이라도 한 것인가.
저는 그 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오른쪽에 사진 앞에서 볼 때 오른쪽에 이재용 왼쪽에 최태원 회장을 두고 네. 90도 이상 허리를 접은 것에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이었으면 네. 그렇게 했을까? 정말 자발적이었으면. 원래요. 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이른바 뭐 용어도 되게 거창하더라고. 무슨 3대 메가 프로젝트. 프로젝트 대도약을 위한 원래 뭐가 없는 그 행사에 용어가 세요. 내실이 있으면 담담하지. 근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저는 단어가 너무 세다. 단어를 왜 이렇게 센 단어만 골랐었지? 네. 외화 내빈. 겉으로 화려한데 속이 부실하니까 저렇게 한 거다. 그러면 CEO들이 자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주장을 하던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행사가 CEO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였어요. 네. 그 아시죠? 네.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최태원, 이재용, 최태원 두 총수가 참석하는 걸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왜? 그 대표들은 이 발표를 해도 별로 파워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무슨 월급쟁이 사장이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면 뭐 떨떠름하고 뭐 별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재용 저 보세요. 야 사진 빨리 찾았다. 각도 보이시죠? 더 숙이셨네요. 이재명 각도는 저게 지금 캡처를 순간적으로 해서 그렇지 동영상으로 보면 더 숙이더라고. 저 각도보다 이재명 머리가 좀 더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나 왼쪽에 최태원 회장은 90도가 좀 안 돼요. 그럼 저게 얼마나 고마우면 네. 나와줘서 고맙고 나와서 이렇게 800조 1000조라는 정말 상상 불가의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해줘서 고맙고 네. 자발적일까요? 그러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자발적이면 저렇게 했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총수들이 안 나오려다가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참석하는 걸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재용, 최태원이 나와서 그 입으로 얘기해야 국민들이 믿으니까. 네. 그리고 저 행사는 8월 17일 날 열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용이다. 왜냐하면 곧 전남 광주 통합시가 출범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딱 던져놓으면 네. 누가 유리할까요? 김민석 총리가 네. 대단히 유리할 겁니다. 저 발표장에 김민석도 있었어요. 네. 정청래는 없었다고. 네. 저 행사를 순수한 경제적 판단, 네. 두 CEO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죠. 저는 그냥 저런 쇼를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근데 쇼가 먹히겠죠. 적어도 저 투자를 받는 광주 전남에는 확실히 먹힐 것이다. 사실 이 반도체가 뭐 대외 협상 카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를 건설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죠. 미국 정부에. 그리고 그렇죠. SK 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팹을 지으면서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또 졌을 때 오히려 혜택을 받고 미국에 이제 이런 공장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 짓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요. 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권의 눈치 때문에 이재명 정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이번 주로 해서 6주 연속 하락했어요. 네. 데드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6.3 그 민주 항쟁 잠실 시위라든가 2030 세대의 이반을 보면은 네. 별로 그 데드크로스가 다시 반전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그 코앞에 닥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광주 전남이냐. 광주 전남이 아주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에요. 광주 전남의 반도체 전공정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이 광주 전남이 반도체 후보지로 네. 선정이 됐었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후공정이라고요. 애프터. 지금 이 삼성과 SK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공정. 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네. 후공정은 웨이퍼 잘라가지고 포장하는 공정을 후공정이라 그러는 거고 그 AS 과정이잖아요. 네. 전공정은 말 그대로 팹리스 최첨단의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네. 진짜 백이죠. 진짜 백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혹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과연 물도 전기도 인재도 반도체 인프라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짝이 없는 광주 전남에 세운다고? 저는 좀 답이 없는 선택이 아닌가. 제가 오늘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사실 이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AI라는 거는 이제 필수적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투자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자는 해야 하지만 어떻게 서남권에 반도체 800조고 충청권에는 81조. 그리고 구미에는 뭐 로봇 하나 뭐 띡 갖다 줬고 네. 그나마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이 언급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같은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전라북도 사람들이 제발 호남권이라고 좀 하지 마라. 아. 호남 반도체라고. 네. 전라북도는 없어 아무것도. 서남입니다. 서남이고 광주 전남이에요. 네. 정확히 좀 표현해 달라. 호남 반도체 그러면 전라북도도 무슨 가치 혜택을 본 것 같은데 네. 빠졌다. 네. 전라북도 저도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네. 저는 뭐 아무 그런 섭섭한 감정 같은 건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광주 전남에 너무 몰빵을 해줬구나. 근데 그 광주 전남이 정치적인 이유가 과연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기반 시설이 풍부하다 해도 문제인데 갖춰진 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다. 근데 그게 무조건 물도 풍부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풍부하지 물론 탁탁 긁어 모으면 네. 문제는 수질이야. 네. 그다음에 전기 그렇죠. 그거 안 된다고요. 친재생 에너지는 위험해서. 네. 그러면서 원자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은 어디에 많아요? 경상권에 많잖아요. 그쵸. TK 지역, 경주, 포항, 울산 거기는 왜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런 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니죠. 네,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이제 반도체 발표를 했지만 이제 투자 발표를 했지만 반도체 주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른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희한하죠. 네. 바로 그걸 보고 저도 야 대단하구나. 저런 현상이 났어요. 네, 반도체 공장 들어선다라고 했는데 삼전닉스는 떨어지고 호남 건설주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게 민심이죠. 저게 네. 주식시장의 흐름이다. 왜? 돈의 아까 흐름. 왜 삼전과 닉스는 떨어졌냐는 말씀드렸죠. 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니까 지금도 돈이 별로 없는데 저런 데까지 투자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떨어졌는데 네. 호남에 있는 건설회사들은 자 이재명 정권이 이제 인프라 막 때려짓기 위해서 100% 국비 지원한다 그러지. 어쨌든 공장은 들어올 것 같지. 그러면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나라 돈이잖아. 네. 예산으로 인프라를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력 인프라, 용수 인프라. 네. 그럼 그 공장을 강원도에 있는 건설회사를 가져오겠어요. 저기 부산이나 대구 건설회사가 오겠어요. 그죠. 그 근처 건설주 회사죠. 전남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다 공사를 관급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수의 계약이 됐든 경쟁 입찰이 됐든. 네. 그래서 상한가 간 것이다. 닥치고 짓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반도체가 아니라 건설주가 상한가를 치는 재미있는 또 현상이. 저도 저 생각을 조금 했더라면 네. 지난주에 미리 호남 건설주에다가 매덕 박아놓는 건데 그러게요. 아깝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30%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저희도 저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네, 오늘 픽1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호남이 아니라 전남으로
전남 광주 반도체. 네, 전남 광주로 갈 수 예, 없는 분명히.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불가론이에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사불가론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